네, 방금 보신 것처럼 바른정당 의원의 일부가 집단 탈당하면서 4당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4당 체제는 무너지고 3당 체제로 가는군요. 얘기는 했던 일입니다만은 명분은 보수 대통합이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이 오래 끌어졌던 그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월 달에 바른정당이 창당을 하고 바로 이제 대선 직전에 또 일부가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교섭단체가 무너질 뻔했는데 한 명이 황영철 의원이 잔류하면서 20석이 겨우 만들어진 남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결국은 이제 이 바른정당 이런 소규모 정당으로서는 미래가 없다. 이런 의원들의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과 같은 바른정당의 낮은 지지율 갖고는 그 바른정당 간판을 달고 나갈 지방 의원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당선이 안 될 거 뻔하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지역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이런 이제 지방 의원 출마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자 이런 압력이 끊임없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인들도 지역 기반이 무너지면 국회의원 선거를 또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전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시기를 보고 있었던 것이고, 명분이 없었는데 명분을 만들어서 지금 탈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바른정당의 창당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혁 보수 정당이 반드시 대세가 되고 우리가 보수를 대표하고 국가를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동참하는 모든 이 동지들을 한데 불러 모으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그런 면에서 탈당을 예고했다가 나오지 않으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분들 이제 이 대의에 동참하셔서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결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연말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29명의 의원들은 1월 24일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바른정당을 창당합니다.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새로운 보수 정당의 탄생이 지금 절실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반드시 적동보수 정권을 창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자릿수를 맴도는 지지율의 창당 98일 만인 대선 직전 12명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친북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보수는 대동단결해야 된다. 라는 준엄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가까스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한 바른정당. 하지만 오늘 또 9명의 의원들이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탈당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보수 세력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보수가 통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가치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바른정당은 창당 287일 만인 오늘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 그 창당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의원들이 김무성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 탈당 선언을 바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책임 정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당연하죠. 없겠어요. 네. 뭐 아까 저 카메라 봤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대선 때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했는데 이제 11명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 돼서 참 고립무원의 처지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그 새누리당을 탈당할 때 네. 김무성, 주호영 또 김용태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런 분들이 선도했거든요. 유승민은 끝까지 고심했어요, 사실은. 네. 새누리당에 남아서 개혁 작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결국 유승민 의원을 끌어낸 게 김무성 의원이었거든요. 그때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만나고 해가지고 그때 그 정치적 장래를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장래를 불안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끝까지 망설였었는데 그리고 그때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유승민 의원만 지금 달랑 남겨놓고 뭐 11명이 있습니다만 결국 정치적 장래를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다시 돌아가는 이것을 얘기할 때 국민들 앞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정치는 명분이고 네. 국민들 앞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얘기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수 대통합하겠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예, 그때 홍상수 그렇죠. 감독. 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했는데 예. 그때 왜 그랬는지를 어떤 국민 앞에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뭐 문재인 정부 독주를 막겠다. 뭐 사람만 모아낸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아쉬운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그 탈당 선언을 한 황영철 의원은 그 지난 대선 직전 그러니까 1차 탈당 때도 예. 이름을 올렸다가 말았는데 네. 이번에 또 황영철 의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때 탈당했으면 19명밖에 안 남는 건데 예. 황영철 의원이 그때 잔류를 선택하면서 딱 20명 남은 뭐 그런 상황이 됐었죠. 예. 뭐 그것 때문에 본인이 탈당함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가 무너진다. 이걸 조금 꺼림칙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여러 매스컴에서 들어보면 이분이 또 이 탈당의 변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조건 보수 대통합이 국민의 뭐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글쎄 본인들이 들은 명령이 좀 다른 일반적인 국민의 명령과 다른 것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9명이 앞으로 이제 9일에 목요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 9일에 입당 원서를 자유한국당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9일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아무래도 8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이후에 한다는 말도 있고요. 또 본인들 얘기들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구에 가서 이런 그 탈당 결의를 보고를 하고 또 같이 행동할 지역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 의원들. 뭐 그분들과 함께 또 탈당계를 함께 작성해서 일단 지구당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탈당계 제출하고 또 지구당의 지역구 이제 좀 자유한국당의 지역구에 지구당에 지역 협의회라고 돼 있죠. 예. 거기에 또 이제 입당 원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뭐 그런 점도 좀 얘기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또 자유한국당 내부에 보수 대통합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와 만나서 뭐 입당 조건, 지금 이름은 이제 통합이라고 하니까 개별 입당이 아니고 뭔가 통합의 모양새를 취하는 그런 조건들을 협의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 교감은 돼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차례 만나서 교감은 다 돼 있었고요. 마지막 어떤 자세한 무슨 입당 절차 같은 거, 통합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뭔가 통합을 통해서 뭔가 그와 같이 현재 어떤 그 지역구 의원들, 자유한국당에 내에 있는 의원들에 비해서 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뭐 그런 협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남아있는 그 11명의 의원들은 그러면 그 결속력이 탄탄한 것인지 추가 탈당은 없을까요? 지금 추가 탈당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의 명분을 좀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그런 식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본인들의 정치적 장래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고심하고 지역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서 지금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바른정당을 탈당하려는 그런 원심력이 더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은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정대로 13일에 있을 전당대회를 강행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개혁 보수의 길, 그 초심을 끝까지 갖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몇 명이 남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 그 길로 계속 가겠다. 그 마음에 뭐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2시 TV토론을 포함해서 전당대회는 그대로 치르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일단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도 잃게 되고요. 근데 전당대회 자체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치르겠다고 하는 거고 11월 13일이 얼마 안 남았고 좀 준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전당대회를 치르겠죠. 그러나 보통 전당대회를 치르면
어떤 정당의 개편을 통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전당대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열기는 물론이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치르기는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당대회는 별로 뭐 해보나 마나 기본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의 개인 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와해되고 이 결국 사라지는 것이 이제 뭐 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정당사에서 봤을 때 교섭단체가 무너진 정당이 존속한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교섭단체가 무너져 버리면 국고보조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1월 15일인 이번 4사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 50%를 교섭단체에 균등 배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안 되면 크게 불이익이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정책연구위원도 받지 못하고 특히 원내 정치에서 완전히 소외돼 버립니다. 그 매스컴의 그 초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뭐 시간 문제로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 뭐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뿐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바른정당의 운명은. 그 바른정당 그 스스로 이제 홀로 서겠다고 하는 자강파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안 대표는 그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정책연대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논평을 했거든요. 네. 그 정책연대를 넘어서 통합의 가능성은 안 보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추진했던 게 바로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다 봤습니다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너무나 이질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반발이 큽니다. 상당히 반발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발 물러선 게 바로 정책 연대부터 추진하겠다 이런 거였죠. 근데 이미 이제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다수가 탈당해버렸기 때문에 남은 세력하고 통합이라는 명분은 사실 없습니다. 박지원 그 전 대표가 한 것처럼 남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입당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남은 국민의당이 뭐 바른정당과 통합한다고 할 수 있느냐. 당대당 통합은 불가하다. 그렇죠. 뭐 불가능한 것이고요. 예. 이미 힘이 빠진 바른정당과 정책 연대를 한들 그것이 또 앞으로 이제 어떤 우리나라 정치 구도에서 크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뭐 제대로 된 어떤 뭐 당대동 통합이라든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를 취하더라도 국민의당 내부에서 특히 호남 그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크게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 명 받아들이다 오히려 큰 주류 세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뭐 바른정당으로는 실현기를 맞이하고 있네요. 홍준표 대표는 그 SNS에서 그 바퀴벌레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조용히 추태 부리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 얘기일 텐데요. 의원총회까지 가게 되면 그 표대결이 될 텐데요. 네. 그대로 남게 될까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이제 제명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저기 바른정당의 탈당파 의원들이 빨리 합류하기를 서둘렀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의원총회 열게 되면 힘을 좀 보태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더라도 사실상 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그래서 의원총회 열어서 제명안을 뭐 무기명 표결에 붙이는지 아니면 그냥 뭐 손들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표결 방법이 어쨌든 그 당 내부에서도 서청원 최경환 의원만 책임이 있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고 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상당히 격렬하게 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정무택 원내대표에게 사실 슬그머니 밀었어요. 그 짐을. 예. 사실 또 원내대표가 이 의원총회 소집해야 할 책임자이기도 하고 홍준표 대표는 지금 원외 아닙니까? 예. 의원총회 참석할 자격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밀었는데 아마도 지금 이것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지금 무리하게 제명하려는 움직임을 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다음 원내대표 선출이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밀어놓고 그냥 미루는 숙제로 당장 어떤 파문을 무릅쓰고 일을 추진하지 않고 숙제를 밀어놓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20석인가요? 121석이죠. 그 이제 국회 의장석까지요?
아니 현재 121석입니다. 121석이요. 재석이 의장 빼고요. 그럼 116석이 되는 이제 자유한국당? 예, 5석 차이가 되는 거죠. 5석 차이가 나는군요. 일단 뭐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시기적인 이제 상황적인 논리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어떻게 관측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야권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이 문제, 몸집을 불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표 계산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고 제2당이 지금 자유민주당, 자유한국당이긴 하지만 5석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른정당에서 또 탈당해서 돌아올 의원들이 또 있다고 하면 자칫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당 지위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반기 국회의장을 또 제1당이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당에서 해야 되느냐 제1당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관례는 어떻습니까? 관례는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원내 제1당이 그 여당 그 의장직을 가져야 된다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호남 의원들을 국민의당에서 좀 빼와서 일당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움직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 31일에 이게 실질적으로 끝났는데 이제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청와대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정감사 각 상임위별로 좀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는 그 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운영위원회는 이제 그 소관부처가 이제 그 청와대 비서실 또 국가안보실 경호처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건 별도로 진행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서가 좀 밀렸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감에서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불참하는 문제 그리고 인사 시스템 문제 때문에 좀 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민정수석이 국감에 안 나오는 건 관례입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우병우 지석 출석하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정수석 불출석은 관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나왔었죠. 좀 공수가 바뀌면서 또 그대로 얘기가 지금 야당과 여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 방어 논리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